안녕하세요. 컴퓨터 일반의 이상미입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건문과 반복문 그리고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 객체지향 언어의 또 특징이기도 하죠. 예외 처리에 대한 내용들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스트링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C 언어에서는 스트링을 처리할 수 있는 특별한 데이터 타입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았었죠. 그런데 자바에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스트링이라는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자, 자바는 C에 없는 스트링이라는 클래스를 제공하게 되고요. 자, 문자열에 대한 표현은 기본형 캐릭터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문자를 표현할 때는 기본형 중에 있던 캐릭터라는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지만 여러 개의 문자열의 경우에는 참조 자료형,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데이터 타입이 기본형이 있었고 참조형, 레퍼런스형이 있었죠. 자, 이 캐릭터 타입은 기본형에 포함이 되지만 스트링은 참조형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참조 자료형인 스트링이라는 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스트링을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자,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스트링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고 변수명을 써주죠. 자, 그 다음에 큰 따옴표를 사용하게 됩니다. 작은 따옴표는 캐릭터 타입을 의미하게 되고요. 큰 따옴표를 지정해서 이 문자열 값을 변수 안에 넣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 new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 자바에서는 new라는 연산자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스트링 변수하고 new 스트링 문자열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문자열로 이 new 하면 어떤 객체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똑같이 name이라는 변수에다가 리를 넣는 과정인데요. 스트링 name은 리, 큰 따옴표를 써서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지만 스트링 name은 new 스트링 리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문자열을 처리할 수 있는 서브스트링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메인 클래스가 있고요. 지금 메인 메서드가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스트링 str1은 beautiful wor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열이 str1이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선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 다음에 str1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str1에 있는 beautiful world라는 이 문자열을 그냥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str1을 출력을 하는데 str1. 서브스트링하고 0, 1 이렇게 되면 서브스트링은 문자열의 일부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0, 1이라고 하면 자, 요게 시작 위치가 되겠고요. 0부터 시작해서 자, 요건 끝이 아니라 요곳에 바로 앞 글자까지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0부터 0까지 출력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글자가 0번째 글자가 되겠고요. 자, 그럼 B만 출력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B만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6번째부터 11번째. 자, 요게 마지막이 12-1까지 출력한다는 것입니다. 6번째부터 11번째입니다. 자, 그럼 1, 2, 3, 4, 5, 6. 자, 6번째는 F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 8, 공백까지 9, 10, 11. 자, 여기까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F, U, L, W, O 이렇게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자열을 다룰 수 있는 서브스트링이라는 함수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조건문과 반복문이 되겠는데요. 사실 자바의 조건문, 반복문은 C 언어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C 언어의 조건문, 반복문을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그냥 정리만 하면 될 것 같아서 간단한 표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우선 조건문, if문이 되겠죠. 자, if 다음에 조건식을 지정하고 문장을 써주게 됩니다. 자, 한 문장이 아닐 경우에는 중괄호로 블록으로 묶어서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조건식이 참일 경우에만 자, 이 조건이 참일 경우에만 아래 문장을 수행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if else문이 있을 수 있죠. if else는 조건식이 참일 때는 문장 1을 수행하고 자, 그렇지 않은 경우, 거짓일 경우에는 문장 1을 수행한다. 자,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else if문 있을 수 있습니다. 조건식이 여러 개인 경우, 그러니까 조건식 1이 참일 때는 문장 1을 수행하고 else if가 나와서 조건식 2가 나오면 조건식 2가 참일 때는 문장 2를 수행합니다. 여러 개의 else if문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리고 기타 나머지 경우에는 위에 조건식을 하나도 맞지 않은 경우에는 else 이하의 문장 3을 수행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조건식 1과 조건식 2가 모두 거짓일 때는 문장 3을 수행한다.